살다 보면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소모적인 싸움만 이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기는 사람과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않는다. 오직 적절한 때에 한마디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기는 사람들과 정면 대결하는 것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대화법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기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도 쉽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 소모 없이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논리나 사실보다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며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논리보다는 고집과 목소리 크기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보다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지금부터 우기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기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오히려 상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앞세운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논리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기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상대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논리적인 반박을 들으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넘어갑니다. 우기는 사람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관계도 나빠지고 대화 자체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려고 말라.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도록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되돌려줍니다. 우기는 사람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 직접 반박하기보다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억지를 부리며 주장할 때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 물으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거나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논쟁에서 직접 반박하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논리보다는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우기는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과 분위기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논쟁을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논쟁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6번째, 이야기 들어보니 흥미롭네요. 라고 받아줍니다. 상대의 의견이 황당하거나 억지스러워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이야기 들어보니 흥미롭네요. 라고 받아주면 상대는 더 이상 강하게 우기지 못합니다. 이는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우기는 사람과의 논쟁을 피하려면 적절한 순간에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한 가지 주장에 집착할 때,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다른 화제로 넘어가면 논쟁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다른 대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번째, 상대방 의견의 동의를 보이며 빠져나갑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논쟁에서 상대를 이기려 할수록 더 큰 저항이 생긴다고 밝혀졌습니다.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논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9번째, 불필요한 논쟁을 스스로 피합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논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됩니다. 처음부터 논쟁이 될 만한 주제나 대화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논쟁이 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상대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 결국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겨대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려 해도 그들의 고집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공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논쟁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다투다 보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그들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논쟁 자체를 피하고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분한 태도와 유연한 대처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며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우겨대는 사람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혜가 쌓이지만 그것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륜을 쌓으며 더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꼰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해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강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방식이 편해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변화를 어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이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옛날이 더 좋았지. 같은 말을 자주 하며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곧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꼰대는 상대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직업이 최고야. 같은 식으로 조언을 빙자한 강요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 관계는 강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가르치려 듭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라며 조언을 강요합니다. 공자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르치는 것은 오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권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꼰대의 특징입니다. 어른을 공경해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로 위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경은 나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태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인지 돌아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게 문제야. 같은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반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건 다 내가 해봤어.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독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작은 권력을 이용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작은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오래됐어. 나를 먼저 챙겨야지. 같은 말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진정한 리더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번째, 유머 감각이 없고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가벼운 농담에도 심각하게 반응하거나 상대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경직시킵니다. 장난이 심하네. 농담도 예의를 지켜야지. 같은 말을 하며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유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나친 진지함을 내려놓고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0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쉽게 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젊은 세대가 반발하면 쉽게 화를 내는 것도 꼰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다 버릇 없어서 그래. 같은 말을 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논리를 가리고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꼰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경청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반면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갇혀 남을 가르치려 들고 변화를 거부하며 권위를 앞세우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꼰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하면 추해 보이는 행동,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과 연륜이 쌓이지만 그만큼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취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결국 인간관계를 망치며 외로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하면 취해 보이는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권력을 내세워 군림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위를 앞세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같은 말을 하며 위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철학자 에머스는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권력을 내세워 우월감을 느끼려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말이야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과거의 업적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를 놓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면 꼰대로 보이기 쉽습니다. 공자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늙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존경받는 노년을 만드는 법입니다. 네 번째, 외모 관리를 포기하고 위생을 소홀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깔끔한 옷차림과 기본적인 위생을 소홀히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차림을 신경 쓰냐는 태도보다는 품위 있고 단정한 모습이 존경받는 노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참견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조언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같은 말로 자꾸 개입하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강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언보다는 상대방이 원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돈 문제를 과하게 집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안정을 신경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너희는 돈을 너무 쉽게 써 같은 말을 자주 하며 돈을 통제하려 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말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논리를 흐리게 하고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자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래? 나는 이제 늙어서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꺼려지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과거를 끊임없이 회상하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가 진짜 인생이었어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철학자 루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중받으려 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존경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자는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를 내세우기보다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권위나 경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으며 나이를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존경받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선녀였습니다.